16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기계에 끼어 숨졌지만 죽음의 외주화를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국민을 위한 일꾼으로 선택된 이들은 국가로부터 생명을 지키고 싶다고 절규했습니다. 반창고 자국으로 가득한 모든 의료진들이 연대하여 덕분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집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 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영 기자입니다.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입양한 16개월 아기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이 여성이 도망칠 우려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했습니다. 네. 영장 심사 8시간 만에 구속한 건데요. 오늘 뉴스에서도 이 소식 자세하게 전해드릴 테니까 본방 꼭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도 많은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네. 들어오시고요. 네, 저희가 암고양이가 맞는데 암고양이로 잘못 썼네요. 네, 지금 시간이 이래가지고 제대로 고치질 못했는데 네. 시청자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이다 보니까 네. 어쨌든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강민승님 코로나 세 자릿수 기록해내 맞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 걱정이 많은데 이 네. 소식도 조금 이따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해요. 말을 좀 더듬어서. 아, 누가 뭐라 했습니까? 네. 최아리 기상캐스터는 금요일날 나옵니다. 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리동철님. 시작하자마자 지금 이제 거의 500분 가까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네. 자, 오늘 첫 코너부터 저희가 특별히 좀 모신 게스트가 있어서 첫 코너부터 빨리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예, 출발하시죠. 네, 오늘 프리 초대석 인권사회팀의 남효정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남효정 기자 출연을 지난 금요일날 노재필 기자가 예고를 이미 했어요. 맞아요. 네, 이제 나올 거다.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거기 좀 비밀 결사 조직이 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사조직 얘기가 오. 존재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조직인지 예, 제가 예. 좀 사진을 입수했거든요. 오. 사진을 공개하겠습니다. 네. 단독 공개인데요. 단독 공개인데 야. 이게 무슨 사진입니까? 저희가 익숙한 얼굴들이 지금 다 계신데. 그러게요. 저기 23만 뷰를 기록한 장인수 기자 보이고요. 네. 네. 저 신수아 기자, 조희영 기자, 그리고 저기 저 포즈를 범상치 않죠. 범상치 예. 않은 포즈는 누군가요? 저 지금? 머리를 저렇게 뒤로 올백하신 저분 조금 있다가 뵐 분이죠. 네. 예, 저분이 조직한 그런 사조직입니까? 맞습니다. 네. 이 사조직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이름하여 갓제필 산악회라고 하는 갓제필이요. 네. 네. 산악회 모든- 이름. 그쵸. 예. 모든 자금이 다 갓제필에서 나온다고 갓제필 산악회. 운영비와 모든 거, 회식비 모든 게. 다 공짜입니다. 예. 오늘 섭외도 그럼 갓제필 산악회에서 지금 섭외를 받고 오신 겁니까? 그쵸. 예. 네. 표정이 어쩐지 좀 안 좋으세요? 초반부터. 예. 아니 뭐입니까? 원래 저희가 주말에 후배들이랑 산에 가고 그런다 그래서 이거 갑질이다. 직장 갑질이다. 맞아요. 이러면 안 된다. 저 솔직히 선배가 산에 주말에 가져가면 별로 안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솔직히 한번 말해봅시다. 자.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갓제필은 정말 갓제필이라서. 솔직하네 이거. 사회생활 잘하네. 예. 근데 되게 좋았어요. 이번에 안산이랑 인왕산 이렇게 코스 5시간 정도 이렇게 갔다 왔는데 네. 다리가 거의 터질 것 같이 힘들긴 했는데 이제 저는 약간 등산 어린이 수준이어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 산신령급인 갓제필 선배께서는 정말 잘 다니시더라고요. 산신령. 네, 산신령. 근데 뭐 되게 단풍도 되게 예쁘고 오랜만에 좋은 고기 많이 마시고 좋았습니다. 네. 맛있는 것도 먹고. 네, 맛있는 거 먹었죠. 예. 얻어 먹은 만큼 오늘 다 풀어내고 가셔야 돼요. 그럼요. 예. 그때 먹어서 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안 그래도 최근에 남 기자가 좀 충격적인 사건을 취재를 네. 했습니다. 저희가 리포트 영상을 준비했는데 그거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난 4월 경기도 의왕에 사는 김모 씨가 발견한 암컷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해주려고 동네 동물병원에 데려갔더니 배 부분이 빨갛게 부풀어 있었습니다. 뱃속을 열어본 수의사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자궁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방광 뒤쪽으로 뭔가 딱딱한 게 잡히더라고요. 누군가 이미 중성화 수술을 했고 몸 안에 있을 거라 생각할 수 없는 물체가 들어있었습니다. 전선 등을 단단히 묶을 때 쓰는 플라스틱 끈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끄집어 당겨서 봤더니 케이블 타이가 있는 거예요. 이 지역에선 중성화 수술을 시킨 길고양이에 대한 괴담이 이미 퍼져 있었습니다.
배에 스테이플러가 박힌 채 떠도는 거리의 고양이가 한둘이 아니라는 제보. 의료용이라고는 하지만 마치 종이를 찍듯 스테이플러로 배를 봉합한 고양이 모녀가 실제로 발견됐습니다. 이 스탬플러가 박혀 있으면서 주변이 벌겋게 염증이 나서 이제 약간 분사되는 거죠. 네, 저 리포트가 그러니까 제보는 MBC라고 그 시청자들의 제보를 받아서 만드는 코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처음 취재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제보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제 길고양이들이 평소에 이제 동네 돌아다니면서 쓰레기통 뒤지거나 그렇죠. 네. 아니면 뭐 길바닥에 떨어진 거 이렇게 먹는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원래 고양이들이 그렇게 막 더러운 거 먹고 하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네. 습성상. 근데 이제 길에서 살다 보니까 워낙에 환경이 험악하다 보니까 이제 영양 상태도 안 좋고 깨끗한 물도 구하지 못하는데 네. 이런 거를 이제 보살펴 주면서 이제 사료도 주고 물도 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이제 케어테이커라고 이렇게 전문용어로 말을 하던데 네. 이 케어테이커들이 어느 날 이제 항상 자기를 잘 따르는 이런 고양이들을 보다 보니까 뭔가 배가 부어 있거나 아니면 뭐 고름이나 이런 게 차가지고 이렇게 막 아, 좀 이상하게 네. 보였군요. 네. 그런 걸 발견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됐나 이렇게 추적을 해봤더니 얘가 얼마 전에 이제 뭐 모 병원에서 동물병원에서 중성화 수술을 받고 왔던 거를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이게 한두 건이 아니니까 이제 문제다 해가지고 이거를 약간 괴담처럼 이제 얘기가 도니까 예, 이제 예. 제보를 하게 되신 네, 거구나. 그래서 이거를 제보를 하게 그래서 네. 취재를 하게 된 거예요. 영상을 참 보신 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정말 좀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원래 좀 녹는 뭐 봉합사나 저착제를 써야 되는데 지금 저렇게 해놓은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원래 중성화 수술이라는 게 원래 고양이 생식기를 이제 제거를 하는 수술이에요. 네. 그러니까 수컷은 고환을 없애고 그 다음에 암컷은 난소랑 자궁을 없애는 건데 네. 이 문제가 되는 고양이들은 암고양이들이에요. 암컷 고양이들. 네. 이렇게 개복을 해야 되니까 개복을 해서 이제 자궁을 없애고 이렇게 집어야 되니까 이거를 잘 집는 것도 잘 집어줘야 되는데 수술을 받은 거니까요. 네, 네. 근데 뭐 스탬플러나 뭐 이렇게 안에 케이블 타이 이런 게 나온 플라스틱 거죠. 끈으로 이제 묶어놓은 거죠. 네, 제대로 네. 된 뭐 봉합사라든지 뭔가 접착제를 쓴 게 맞아요. 아니라. 네네. 근데 이거는 일단 케이블 타이는 의료용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한 것 자체로도 무조건 문제라고 네. 이렇게 수의사 소견을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스탬플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의료용 스탬플러예요. 이게 정확한 용어는 티타늄 클립이라는 건데 이 티타늄 클립을 사용해도 되긴 합니다. 사용해도 돼요. 왜냐하면 의료용이니까. 근데 길고양이들한테는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티타늄 클립이라는 게 물론 빨리 붙게 해주는 역할은 한데요. 근데 이거는 이물질이기 때문에 애들한테서 한 2주 이후에는 무조건 떼줘야 되거든요. 아, 의료용이라고 해도 네. 어쨌든 떼어내는 걸 전제로 해서 사용하는 거구나. 맞아요, 네, 네. 맞아요. 근데 이 길고양이들은 그 병원에서 수술한 애들은 이제 그 붙어 있는 상태로 그냥 방사가 된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지금 길고양이들 이렇게 고양이 습성이 그루밍을 하면서 이렇게 핥고 하는 건데 자꾸 이제 이물감이 느껴지니까 안에 뭐 뱃속에 케이블 타이가 있다거나 여기 스탬플러가 있다거나 하면 그걸 자꾸 긁어서 그 상처가 생기고 계속 골마서 고름이 나오고 염증이 생기고 예. 이럴 수밖에 없고 사실은 그렇게 되는 한 거죠. 번 네. 잡은 애를 또 잡기도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맞아요. 관리가 네. 되는 그런 고양이들이 네, 아니니까 네. 그러면 네. 다시 잡아다가 다시 이렇게 뭐 빼준다거나 이런 게 사실은 맞아요.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은 상황일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길고양이들은 문제가 네. 얘네는 보살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골마버리면 그냥 거의 무조건 죽는다고 해요. 아. 그러니까 환경이 뭐 바람도 있고 비도 있고 감염에 항상 노출돼 있기 때문에 영양 상태도 안 좋을 뿐더러 네.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결국에는 이제 수술을 그냥 섬세하게 못한 것 때문에 그냥 죽게 되는 거죠. 애들이. 네. 근데 이 수술 누군가는 했을 거 아니에요. 괴담이라고 처음에 출발은 했지만 누군가는 했을 텐데 어떤 병원에서 했는지 좀 찾아냈나요? 아니, 사실 상태만 보면 병원에서 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요. 사실은 네. 무허가 뭐 이런 거 생각 떠올리게 네. 되는데 리포트 보시면은 좀 약간 제가 실제로 거기 직접 가봤더니 이게 횟집이랑 재활용 센터 사이에 여기에 동물병원이 있을까 하고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 갔는데 진짜 있긴 하더라고요. 아. 간판이 이렇게 천막에 가려져가지고 이렇게 잘 안 보이게
수술이긴 하는데 네네. 있긴 한데 물론 이게 뭐 외관이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죠. 뭐 안에 수술하는 것도 뭐 위생적이지 않을 거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일단 들어가서 확인을 못하게 하셔가지고 들어가 보진 못했지만 뭐 주변에 케이지, 뭐 목재, 온갖 재활용품들 다 굴러다니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게 걱정이 안 될 수가 위생적으로는 없더라고요. 좀 약간 의구심이 드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중성화 수술의 과정이 어떤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이제 시스템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게 그 주민들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이 지역에 뭐 놀이터 근처에 맨날 고양이들이 나타나는데 얘네 중성화 수술 한 것 같지 않다. 왜냐면 귀가 안 잘려 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지자체에 뭐 동물복지과나 뭐 그런 중성화 수술을 담당하는 과에다가 신고를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중성화 수술 담당 과에서 이 신고한 그 뭐 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목록화 해가지고 이거를 뭐 주기적으로 그 계약한 병원에 넘겨준다고 해요. 아. 그러면은 이 병원에서 뭐 직접 고용을 하든 아니면은 또 병원에서 계약을 했든 포획업자가 와서 그 고양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가서 병원에서 수술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길고양이가 원래 살던 지역으로 방사를 하는군요. 해줘요. 네. 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이라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는데 네. 거기에다가 이제 포획 당시 사진, 그다음에 수술 전후의 사진, 그다음에 방사 때 사진 이거를 3개를 꼭 올리게 돼 있어요. 뭐 시스템 자체는 잘 돼 있는 네. 편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네. 네네.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그 좀 약간 허름했던 그 병원에서 그 병원이 지자체에서 지정한 병원이라고 하던데 네네. 그럼 그 병원에서 직접 수술을 지금 한 게 맞다는 게 확인이 된 거죠? 네, 예. 일단 그거를 촘촘하게 이렇게 검증해 나가는 자체가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일단은 이 티타늄 클립이 배에 이렇게 찝혀있던 이 애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네. 걔네는 그 병원에서 티타늄 클립을 실제 사용을 해서 경기도청에서 이제 그 실제 점검을 나갔는데 현장 점검을 나갔는데 걸렸어요. 아, 이런 거를 사용했는데 네. 그대로 그게 돼 있는 걸 보고. 네네. 네네. 그래서 이제 그게 한 마리가 아니라 또 여러 마리의 이렇게 배에다가 이렇게 돼 있는 걸 공무원들이 확인을 해서 네. 이거는 그 봉제사나 녹는 실이나 뭐 생체 접착제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침에도 나와 있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 쓰라고. 맞아요. 네네. 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이걸 쓰셔야 된다. 티타늄 클립은 쓰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냥 수의사는 그냥 뭐 수의사적 판단에 따라서 그냥 썼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또 그거를 얘기밖에 못해요. 왜냐하면 처벌 규정이 없거든요. 아, 따로 거기. 뭔가 이렇게 지침을 안 지켰을 때 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적발이 돼도 뭔가 그렇죠. 아무런 뭐 규제나 이런 게 조치를 조치가 해줄 없었던 네네. 거군요. 네. 네. 케이블 타이 같은 경우는 네. 케이블 타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동물 보호 관리 시스템 거기에 얘가 이제 뭐 2018년 몇 월에 잡혀 이렇게 포획을 돼서 이제 수술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그 포획업자 이름이랑 그 동물병원 이름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네. 그 고양이 사진이랑 그리고 이제 그게 하나의 증거고 또 다른 증거는 이 고양이를 그 저희한테 제보해주신 그 케어테이커 분이 직접 이 지자체에 전화해가지고 얘를 수술해달라라고 해가지고 얘가 데려가고 이제 방사되는 과정까지 다 보신 거예요. 그래서 네. 이 병원에서 했을 수밖에 없다. 병원은 모든 걸 다 부인하고 있지만 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추정이 되는 거죠. 네. 아까 뭐 수의사적 판단이라고도 말했고 뭐 부인을 하고 있다고도 얘기를 했는데 뭐 어떤 해명이나 이런 게 있었나요? 취재를 하다 보면 이제 그 반론을 듣잖아요. 네네. 뭐 무슨 이유가 있었다 내지 뭐 있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나요? 네, 일단 그 수의사적 판단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 공무원을 통해서 제가 공무원한테 해명한 걸 전해 들은 거고요. 일단 저한테는 제가 아까 그 좀 허름했던 거기를 갔을 때 전혀 답을 안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저한테 이렇게 오히려 본인이 이제 담당자, 뭐라 해야 되지? 대표인데 어떻게 보면 원장인데 자기 직원인 포획업자한테 계속 물어보라고 하고 수술 과정도 그분한테 물어보라고 하고 좀 이해할 수 없는 좀 의아하네요. 네, 전문가는 본인인데 네네. 이 모든 과정을 그 직원한테 확인하라고 얘기를 그쵸. 했던 그리고 거군요. 그렇게 결국에 실랑이를 하다가 이메일로 네. 답변을 보내주셨는데 그냥 그 케어테이커들의 어떤 계략이다. 모두 다 그 사람들의 거짓말이다라고 하면서 그럼 수술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그냥 네네. 음모다 이런 식으로 네네네. 우리는 그런 답변이.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네. 병원의 해명도 해명인데 저도 지금 하나 해명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채팅에서 제 옷이 이게 지금 옷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뭐 가디건 한쪽 팔만 나온 거 아니냐 한데 여러분 일체형입니다. 예. 제 가디건 논의는 여기까지 멈춰주시고요. 길고양이 얘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자, 이거 채팅 중에 있기 없기님이 중성화 수술 적어도 돈 받고 하는 걸 텐데 헤어라고 해주셨는데 네네. 이게 진짜 세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그쵸. 원래 지자체에서 이거 세금으로 다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 말고 길고양이들만 대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고양이들이 이제 번식기가 되면 짝짓기를 위해서 계속 이제 아기 울음소리 같은 그 울음소리를 막 내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음에 관한 민원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또 고양이가 1년에 한 4번까지 최대 4번까지 그래요. 임신이 출산을 가능하다고 자주 할 수 하는데, 있죠. 네. 예, 그렇게 이제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면서 네, 개체수 조절이랑 이런 것 맞아요. 때문에 좀 그런 걸 네. 원하는 그런 맞아요. 사업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 세금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 한 마리당 한 마리 수술할 때마다 15만 원인데 그 경기도 지자체 내에서는 최소 6천만 원에서 큰일 날 뻔했네. 6천만 원에서 최대 1억 몇천만 원까지 이렇게 배당이 됐는데 네네. 지금 이 병원만 얘기를 드리자면은 뭐 의왕, 과천, 군포, 화성 해가지고 올해 10월까지만 한 해 10월까지만 1억 9천만 원을 받았어요. 이 병원에서요? 네네, 이 병원에서 그 수술 비용만, 예. 중성화 수술 비용만. 맞네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지자체에 다 연락을 해봤는데 네. 뭐 저는 그러니까 지자체 그 관리 담당관 분들의 어떤 태도도 약간 조금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던 게 원래 이 사업 자체가 케어테이커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은 사업이다라고 이렇게 단 한 번에 이렇게 치부를 해버리시면서 어떤 분은 이제 원래 그 사업 자체가 중성화 수술이 되게 힘들다라고 하면서 그 병원 편을 드시는 분도 계셨고 또 어떤 분들은 이미 뭐 의왕에서는 2015년부터 사업해왔으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그렇게 사업해온 거 보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니겠냐. 이게 제대로 이렇게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네. 점검하고 이렇게보다는 다른 네네네. 데서도 하니까 여기서 그냥 한 네, 거다 약간 이런 좀 아니란 식으로. 인식이 있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거고 어쨌든 필요가 있어서 하는 사업인데 좀 그리고 어차피 이 수술을 받고 개체수 조절을 위한 건데 그 아이들이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염증이 생겨서 이렇게 잘못되길 바래서 하는 수술은 아닐 거잖아요. 그리고 네네네. 실제 그렇게 뭐 좀 힘들고 아무도 하고 싶어하지 않는 수술인 건가요? 꼭 그렇지만도 않고 그냥 지원하는 업체들이 그 약간 지역으로 갈수록 좀 업체 자체 숫자도 적고 하니까 뭐 그렇게 뭐 경쟁이 되게 세진 않대요. 세진 않은데 그렇다고 뭐 또 다른 이제 수의사분 말로는 뭐 수컷 같은 경우에는 빨리 끝나는 사람은 2분만 해도 수술이 끝난다고 하니까 뭐 그렇게까지 힘든 작업은 아니라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왕 하는 거면 좀 그래도 안전하게 좀 네. 위생적으로 잘 돼서 잘 하면 좋을 텐데 좀 그런 게 좀 안타까운 면도 있네요. 네, 네. 네. 보면은 네 동물들한테 너무 잔인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 네. 동물의 생명도 똑같이 소중하거든요. 네네. 네, 이번 취재하면서 그러면 느낀 점이 있다. 이 제보는 MBC 어떻게 보면 시청자들이 보내주시는 소중한 제보를 통해서 저희가 만들어가는 네. 뉴스잖아요. 네네. 어떻게 어떤 점이 좀 느낀 점이 있다면?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 제보자 분들이랑 소통을 엄청 많이 했어요. 카카오톡 네. 방을 아예 만들고 이렇게 인터뷰도 진짜 오래 했거든요. 제가 그렇게 오래 해본 게 손에 꼽을 정도인데, 근데 이제 그거 하면서 느낀 게 되게 이렇게 접촉을 좀 많이 하면서 느낀 게 저의 어떤 기자 생활에 대한 뭔가 반성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되게 좀 무조건적으로 돈이랑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고양이들을 보살피는데 저도 한때는 뭔가 되게 세상에 대한 그런 무조건적인 애정과 열정이 있었는데 그걸 좀 잊고 살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그걸 다시 반성을 하면서 네. 뭔가 좀 깨우치고 이 제보자와 이게 접촉을 좀 많이 하면서 이제 좀 약간 그런 마인드를 다시 되살리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오늘 참 길고양이 관련해서 좋은 취재 해주셨는데요. 오늘이라는 아이디 가지신 분이 김성남 트리오 호흡이 잘 맞는다고는 칭찬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빼빼로 되는데 혹시 빼빼로는 받으셨어요? 저 방금 왔는데 여기 스태프분이 주셔가지고 저는 빼빼로 된지 이제 알았어요. 방금 알았어요, 방금. 아니 시청자분도 방금 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다 같이 뭐 그런 겁니다. 혹시 안 받으셨으면 제가 이유경 뭐 하나 기자가 드리는 거죠. 남김없이 고양이를 괴롭히는 업체들 싸그리 잡아서 효정 기자가 혼내줍니다. 정의구현 시장은 고맙습니다, 남효정 이유경 기자와 함께하셨습니다. 예. 네. 고양이 전문 기자 해보시는 거 어떠세요? 오늘도 천안에 뭔가 관련돼서 취재를 갔다 왔다고 예, 들었는데. 그 이제 뭐
그 동물 실험 관련해가지고 동물 실험과 안락사를 조금 동물 안락사를 좀 더 윤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에 대해서 좀 취재를 하고 있는데 네. 좀 그 실험실 내부에서 좀 안락사를 좀 쉽게 시키는 그런 것들을 좀 내부 고발해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을 만나고 왔는데 이것도 열심히 취재를 해서 조만간 방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아이템을 또 찾아 다시 봤으면 좋겠네요. 네. 네. 제보는 MBC 네, 제보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사조직의 수장님 모셨습니다. 큐시트 산책의 갓제필입니다. 남주원 기자는 왜 이렇게 종이를 안 가져가시고 다 놓고 가셔가지고 아, 제가 해명을 해드릴 텐데 갓제필 산악회. 아니, 사실 그 이름은 제가 진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후배들이 지어준 거예요 그 이름은. 본인이 짓진 않았지만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저는 사실은 그냥 뭐 그런 사조직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후배들이 굳이 그 이름을 이름표 바꾸래요. 가채필로 하라고 그래가지고 네. 아니 이제 이름표를 그냥 갓제필이라고 박아 놓읍시다. 네. 내일부터 바꿀게요. 네. 자, 오늘 뭐 너무 재밌는 얘기 해주셨고,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고양이는 터키를 한번 갔었는데 거기는 겨울 되니까 그 식당에서 다 고양이를 이렇게 안에 들여다 재우더라고요. 끝날 때쯤에 이불가로. 길고양이도. 길고양이를 그냥 일반 가게들이 열어놓고, 그러니까 다 그냥 고양이들도 그 시간에 저녁에 자러 와 그냥 거기로. 네, 그러더라고요. 예. 하여튼 뭐 감동적이었습니다. 자, 하여튼 뭐 저희 이제 퓨시트 네. 갈취 본업에 충실하시죠. 오늘 왜 가죽 자켓 안 입고 오셨어요? 신비로워 보이려고. 매일 입으면 식상하잖아요, 그게. 밀당을 합니다. 그런가요? 지금. 네. 좀 아쉬운데요. 시청자들이 또 원할 때도 제가 또 입고 와야죠. 알겠습니다. 김정남 논란이 좀 있었네요. 역시 노잼필이라고 하신 아리둥절님, 아까 저렇게 찾으시더니 나오니까 또 이렇게 또 배신 때리시는 거야 이분이. 네. 네. 오늘의 톱부터 얘기를 해주시죠. 네네. 네. 자, 오늘 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었어요. 네. 매년 이맘때쯤에 열려가지고 예산 심사하는 건데 거기 이제 추미애 장관이 참석을 했는데 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오늘 세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사퇴하고 정치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지금 이제 여당이랑 윤 총장 그다음에 추미애 뭐 장관하고 이렇게 갈등을 최근에 또 증폭된 이유가 월성 1호기 수사를 이제 네. 윤석열 총장의 지시를 내리면서 이제 어떤 그런 뭐 일종의 갈등이 더 커지고 있는 건데 그렇죠. 네. 추 장관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야망을 드러낸 편파 과잉 수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유는 그런 거예요. 윤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시절에는 그 관련된 세 건의 수사를 다 각하를 했는데 그렇죠. 네. 이번에 갑자기 또 이렇게 막 그 관계가 틀어지니까 막 하라고 한다 뭐 이런 어떤 의심을 보내고 있는 거죠. 이 와중에 또 윤석열 총장은 대권 여론조사에서 1위를 했어요. 네, 그게 굉장히 그 저희도 이제 보도할 텐데 여론조사 방식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오늘 나온 거는 조금 이제 신뢰성이 떨어진다라고 보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ARS로 자동으로 하는 게 있고, 네. 그다음에 전화로 걸어서 면접 조사를 하는 게 있거든요. 네네. 예. 근데 전화로 ARS를 거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모바일 휴대전화에 주로 많이 걸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집 전화 잘 안 쓰니까. 네. 근데 오늘 거는 뭐 보니까 집으로 ARS를 많이 걸었다 그래요. 사실은 정확도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뭐 하여튼 뭐 이렇게 갈등이 커지니까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취임 300일 간담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양측 자제를 해라. 네, 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내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 바이든하고 이제 통화를 할 거라는 거 해요. 네, 네. 청와대에서 지금 시간을 조정하고 네. 있는데 네. 이미 바이든 당선인이 뭐 영국, 프랑스, 독일, 뭐 아일랜드 등 다른 각국 정상들과 통화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트럼프는 지금 방 안팎 있다고 계속 있는 거고. 네. 뭐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사실 이제 폼페이오 그 국무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정상들하고 바이든이 통화를 하니까 우리는 한 번에 한 명의 대통령만 갖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왜 대통령도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전화를 하냐. 심기가 좀 약간 틀리고 불편해 보이는 거죠. 근데 약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만약에 정말 가정인데 만약에 뭐 연방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뒤집혔어. 그러면은 전화하는 게 다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긴 해요. 그죠? 네. 자, 오늘 신규 확진자 146명 나왔습니다. 네. 나왔는데 이게 이제 계속 늘고 있네요. 늘고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그 평균이 100명이 넘어가서 일주일 동안 지속이 되면 이제 격상이 되는데 2주 세면 거의 될 것 같긴 해요. 약 한 2주 정도 뒤면은 이제 1.5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좀 1.5단계로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네.
유흥시설에서 춤추기가 안 된대요. 아. 아, 근데 약간 그 춤은 안 추고 출입하는 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과연 이게 적용이 가능한 규정입니까? 근데 이게 모르겠고 좌석 간 이동이 네. 금지되고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각자 보기엔. 좌석에서 먹으면 네. 안 되나요? 통제 자체가 아니 보통 그렇게 하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 1.5단계라도 올라가더라도 약간 뭐 이런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서. 네. 네. 결혼식장 뭐 노래방 이런데 이제 학원 같은데 이용 제한이 좀 되니까 그 연기하셨던 분들이 결혼식 요새 다시 많이 하시던데. 그렇죠, 많이 하시죠. 뭐 저한테도 저희 회사에서도 청첩장 몇 개 청첩장이 좀 날라왔어요. 왔거든요. 네. 근데 또 격상 내면 많이 걱정이 좀 많으실 네,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자 그리고 그 화이자 백신이 이제 나왔잖아요. 네네. 뭐 나온 건 아니고 이제 중간 결과가 굉장히 임상 고무적인데 결과가, 네. 이 수송할 때 영하 70도로 이게 얼려서 가져와야 된다. 그러니까 네. 백신은 얼지 않겠지만 네네. 아무튼 그 굉장히 고도의 어떤 기술이 필요한 건데 그러게요. 완전히 그 저온 유통으로 예. 옮겨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 백신이 약간 특이한 게 핵산이라는 거를 변형시킨 거래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그 저온에서 이렇게 운반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mRNA 방식이라고 하던데. 아 역시 성키 PD야. 아니, 그러니까 정말. 너무 궁금했었는데 네네네. 이제 mRNA가 메신저 RNA란 뜻이래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단백질을 보통 주사하는 형식인데 이 단백질 정보를 갖고 있는 RNA를 주사하는 방식으로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mRNA만 주사하면 얘가 파괴될 수가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포장을 잘 해야 된대. 그렇죠. 근데 이 포장지를 유지를 시키려면 영하로 다 낮춰서 유통을 시켜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모더나 백신도 영하 20도 정도 같은 방식의 해야 되는데 그 네. 백신이라서 그렇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비행기를 그럼 영하 70도로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비행기뿐만 네, 그렇죠. 아니라 모든 걸 유통시킬 때 예. 모든 단계에서 다 낮춰서 해야 되니까 그게 보통 일이 아닐 것 그러네, 같아요. 돈도 많이 들 것 같고. 아리둥절님이 고향 생각나게 자꾸 영어 쓴다고 고향이 어디신가요? 뭐 애리조나 뭐 그러게요. 이쪽에서 오시나? 네. 네. 로스앤젤레스 뭐 네. 이러신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어제 나가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네. 어떤 뉴스였는데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양천의 그 아동학대 사건. 네, 장모 씨. 네, 뭐 저희가 오늘도 추가로 두 개 리포트를 단독으로 보도할 건데 네. 이분이 이제 학대 신고가 주민들 들어가니까 사진, 영상, 뭐 카톡 대화 같은 거 수백 건을 삭제한 정황이 있다고 그래요. 아이고. 그렇죠. 굉장히 겉으로는 뭐 아이를 입양해서 굉장히 자기가 뭐 공개 인멸을 과시를 했죠. 했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뭐 어떻게 보면 치밀하게 애를 이제 학대한 정황이 있는 거죠. 지난 2월에 입양해서 뭐 9개월 만에 아이가 그렇게 그렇죠. 숨졌으니까 너무도 네. 참 공분을 많이 산 사건이죠 지금. 맞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 여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준비 소식이 많은데 시간이 오늘따라 좀 빨리 간 것 같아요. 물론 같이 필링 한다고 너무 시간 많이 빼서 죄송하고요. 더 이상 방송은 사유하지 않겠습니다. 예, 하지만 내일도 사유해야 될 예정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